이거 워낙 복잡한 부분이라 한번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방금 본 전쟁, 후금과 청 두 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처음 후금이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 왕이 누구였죠? 처음에는 광해군이었는데 그러다가 누구로 바뀌었죠? 인조로 바뀌었어. 인조가 왕을 하던 중에 후금에서 청으로 넘어갔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온 왕이 누구였습니까? 결국엔 후종이었지. 이 세 명의 왕 때 일이라는 걸 먼저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 타이밍이지. 인조가 왕이던 때에 후금에서 청으로 넘어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광해군에서 인조로 넘어갈 때는 아직 후금이었다는 걸 잘 봐두시고요. 그럼 인조 때 아니지. 그럼 광해군 때 후금과의 관계는 어땠어? 광해군이 내세운 정책은 뭐였습니까? 중립 외교였어. 그렇다 보니까 후금이랑 사이가 나빠지지 않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딱 우리가 전쟁 나지 않을 정도로만 눈치를 봐가던 게 광해군의 중립 외교였고, 그러던 중에 이걸 빌미 삼아서 인조반정을 일으킨 친구들, 서인과 인조들이 이후에는 어떤 정책을 해? 중립 외교가 아니라 친명배금이라는 정책을 펼쳐서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랑 나쁘게 지내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있어.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뭐였어? 첫 번째 전쟁이었던 정묘호란이죠. 정묘호란이 일어난 이유가 뭐였어? 물자를 얻고, 얘네가 하도 배척해대니까 우리 물자가 부족해. 그 다음에 명나라를 공격할 때 우리나라 후금 뒤에 있는 조선이 안정돼 있으면 좋겠어. 얘네가 함부로 우리를 선빵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쳐들어오는데, 이때 당시 피난을 갔던 우리나라 왕 누구? 인조가 피난 갔던 곳이 어디야?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그렇지만 거의 패배하게 되었고, 그때 결과적으로 맺은 관계가 뭐야? 이때는 형제 관계입니다. 그럼 다음 전쟁이야. 여기서 이제 정묘가 아니라 병자로 넘어갈 건데, 병자호란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라고 보자. 이유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유 또 쓰자. 이전에는 형제 관계였다면 우리가 이제 군신 관계를 맺자. 그 다음에 물자를 더 내놓아라 라는 얘네가 요구를 했어. 이걸 우리가 거절했지. 그 다음에 후금이 나라 이름을 바꿨어. 뭘로? 청으로 바꿨어. 그렇다 보니 이 병자호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격하러 들어오는데, 이때는 이 인조가 피난을 어디로 가요? 강화도가 아니라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왜일까? 이미 강화도 가는 길을 막아버렸거든.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어. 그럼에도 이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맺게 된 게 무엇이야? 군신관계인데, 그러한 불쌍한 체결을 맺은 곳이 바로 삼전도.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화해를 한 다음에 결국 군신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이 큰 틀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인조 반정이 있던 시점은 여기겠지. 이제 그리고 인조가 정묘호란을 맞은 건 대충 이쯤이겠지. 그 다음에 그럼 청나라가 병자호란 일으킨 거는 청으로 이름 바꾼 다음엔 이쯤이겠지.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큼은 이 시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 어떤 시대일까? 라는 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백성이었다면 어땠을지, 왕이었다면 어땠을지 고민을 잘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대단원사를 큰 틀에서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병자호란과 정묘호란 헷갈릴 테니까 지금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시길 추천드려요.